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세율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가장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요 파트예요. 451페이지. 자, 다만 지금 우리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이 세율의 우리가 개념적인 특징을 위주로 좀 정해 주시고, 여기 프로테이지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아, 이런 구도로 돼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방세 세율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표준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뭐냐?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본이 되는 세율을, 자, 먼저 표준세율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을 딱 정해놓고 얘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이고 무상승계 취득이 있는데요. 이때 유상승계라는 것은 매매 등의 유상승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의 유상승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 먼저 주택. 우리가 익숙한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유를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 데드라인이 6억 원까지, 즉 거래 금액이 6억까지는 1%가 되고요. 그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구간에서 3% 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화돼 있어요.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9억을 넘었을 때는 3%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율과 요 율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는데, 토지나 상가 외 토지는 4%가 돼요. 하지만 농지의 유상승계는 농지다 보니까 세율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취득 형태에 따라서 유상, 그 다음에 무상, 무상승계는 징여, 그 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율이 유상이에요. 유상. 그 다음에 징여,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은 유상승계의 원리는 뭐냐면 응능부담의 원칙입니다. 응능부담. 응능부담. 즉 응능부담이니까 부담 능력만큼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부담 능력만큼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유상이 가장 부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징여, 상속. 그러면 징여는 살아계실 때 물려주시는 거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실 때 불가피하게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상이 제일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징여, 그 다음에 3순위가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상은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여는 증사 3.5% 되어 있고, 상속은 2.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토지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것이 농지가 됐을 때는 세율이 좀 낮아지는데, 다만 유상일 때하고 상속일 때는 그런데 징여일 때는 똑같아요. 징여일 때는 3.5%가 됩니다. 3.5%. 그러면 유상일 때는 뭐냐? 3%가 돼요. 3%.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2.3%가 됩니다. 2.3%.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농지가 더 세율이 낮죠. 그래서 굳이 뭐 외우신다면 농3, 그 다음에 상속은 농2, 3, 그 다음에 일반 상가 토지 등은 유4, 그 다음에 징은 증3호, 증3호, 상속은 상28, 상28.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유상, 징여, 상속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건지. 그 다음에 농지하고 농지 아닌 게 나왔을 때는 일단 농지가 더 세율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농지라는 것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은 방금 우리 봤잖아요. 주택 유상 취득은 1에서 3% 구간에 있는데, 이때 1%는 6억 원까지는 1%가 되고,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했을 때는 3%가 됩니다. 9억을 넘었을 때는 3%가 돼요. 그다음에 징여는 동일하게 3.5% 됩니다. 동일하게 3.5%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상속은 2.8%가 됩니다. 2.8%.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더 세율이 낮죠. 네, 더 낮아요. 네. 그다음에 얘는
동일하게 2.8.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물건별로. 물론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세율별로 됐는데 이렇게 물건별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셔도 좋겠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상승계는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농지의 상속은 농이 3, 그 다음에 일반 상속이 더 높죠. 2.8. 증여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증사모 3.5. 그래서 증여, 그 다음에 상속인데 농지의 상속이 더 낮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저 증여 중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물려받는 것은 우리가 2.8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시 취득도 2.8. 그래서 일반 상속과 비영리 사업자의 증여라다가 원시는 동일하게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공유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시간 배우실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공유한다거나 합의한다거나 총유. 그래서 뭐 지분 결합 관계로 또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할했을 때는 2.3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시 취득은 몇 프로가 돼 있어요? 2.8이 돼 있다. 그럼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울까요? 자, 우리 피곤할 때 원비디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원비디. 자, 피곤할 때는 원비디를 마셔야 돼. 네. 원비디 28병 먹으면 죽으니까 2.8. 원비디 2.8. 원비디 2.8.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걸 응용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걸 응용해 보면 우리가 취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계산을 할 때 뭐 이런 거죠. 이걸 만약에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 다음에 대지를 구입하였다. 그 다음에가 또 뭐냐면 여기다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상가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아니면은 주택을 우리가 신축하였다. 주택을 집져 짓는 요 주택을 우리가 매입하였다. 매입가액은 4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농지 구입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억.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자, 농지는 뭐죠? 우리가 일반 유상일 때는 유사 4% 되는데 농지가 되면 세율이 낮아진다 그랬죠. 농삼 3% 됩니다. 1억에서 3%. 그럼 1억에 3%가 되면 얼마가 돼요? 30% 3천이고 3%면 300이 되겠죠? 300만 원이 됩니다. 3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를 구입했어요. 대지를 구입해요. 그러면 대지를 구입하면은 얘는 1억 원 곱하기 자 유사니까 4% 되겠죠. 그럼 얘는 400이 됩니다. 4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구입은 400. 얘는 우리가 300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신축하면은 얘는 공사비가 있겠죠.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 곱하기 2.8% 된다. 네. 그럼 공사 금액이 1억 원이 되면 1억 원에 2.8%. 그러면 280만 원 되겠죠. 네, 280만 원이 바로 우리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주택을 매입한다. 그럼 주택은 6억 이하잖아. 6억 이하가 돼요. 6억 이하. 그럼 6억 이하가 되면은 6억 원까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몇 프로? 4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가 된다. 그럼 4억에 1%가 되면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되겠죠. 400.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저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네. 자, 이게 사례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사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럴 수 있죠. 뭐 이런 대지를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에다가 대지 상속은 상위8 2.8%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상속은 더 세율이 낮아졌죠. 농이 3 2.3%. 네.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뭘로 하느냐? 자, 상속이나 증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거래 금액이 없죠, 여러분들. 그럼 거래 금액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뭘로 한다고요? 5글자로? 지자체가 만든 가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가 표준액. 그렇죠? 시가 표준액.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조회해 보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도 조회를 해 보는 겁니다. 조회를 해 보고. 그러면은 대지의 시가 표준액은 1억 원. 시가 표준액을 조회하니까 1억 원에 2.8%, 280만 원이 되는 거고. 농지의 상속
얘도 공시지가조회를 해보는 거죠. 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럼 공시지가 조회를 해봤는데 요 공시지가가 1억 원이 됐어요. 그럼 1억 원에 2.3%, 230만 원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해서 가격을 환산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해석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표준세율 451페이지에 개요. 자, 표준세율은 우리가 기본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거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탄력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기역의 유상승계. 농지일 때는 기역의 별표시. 농지일 때는 유사. 그 다음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및 2주택일 때는 6억까지는 밑줄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이면 1%가 되는 거고 9억 초과는 1000분의 33%가 되는 거죠. 해석이. 다만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분의 2 마이너스 3의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 4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 됐을 때는 8%, 그 다음에 3주택일 때는 12%, 4주택일 때는 12%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중과가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지일 때는 농지나 주택이 아닌 것은 4%, 유사 4%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니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의 상속은 2.3, 농지 외의 거는 우리가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상속 외의 무상. 자, 무상일 때는 징여는 3.5% 됩니다. 3.5. 단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사업자일 때는 2.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시 취득은 2.8, 공유물 분할 등이 됐을 때 2.3,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합유, 공유, 총유일 때는 그냥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실 때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그러면 합총공 23, 합총공 23.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총공 23, 2.3%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중과세율. 중과세율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자, 27에 나왔던 스타일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지방세법상 공동소유 총유물에 해당하는 농지를 분할하여 취득하였다. 표준세율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떠올라야 될까요? 합총공 2, 3이 떠올라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유란 말이 없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3%. 농지를 징해했다. 3.5%. 농지의 상속이다. 그러면 2.3%가 되면 되겠죠. 하지만 합일 총유 공유란 단어 왔을 땐 2.3%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 소유 총유물의 농지를 분할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합총공 23, 2.3%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세율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과라는 것은 뭔가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세율이 중과세율이에요. 우리 4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체 큰 그림. 지금 이걸 막 억지로 열려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럼 왜 중과가 되는지, 한 어느 정도 중과하는지 그 흐름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한다.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런 거를 취득했을 때 중과하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내고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이때 기준율은 2%가 돼. 2%. 요 2%의 4배. 그러면은 자같이 8%만큼을 중과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의 8%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이 만약에 10억이면 8%면은 10억에 10%가 1억이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억이면 8억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하겠죠. 과밀이니까. 그럼 왜 인구 밀도 높은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걸 뭐냐? 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그 개발에 대한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개발이 나쁜 건 아닌데 개발하면 사람이 따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과밀지역 규정은 해당이 되면 표준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 기준세율이 2%가 되는 거니까 2%의 2배면 4%를 더 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의 2%에 대해 2배만큼, 그럼 4%를 더 추가로 내라. 이런 규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되는 건 뭐냐면, 더 되는 것은 조정지역. 조정지역. 자, 조정지역이 됐을 때는 집이 2채가 있고, 자, 조정지역이 집을 2채를 가지게 됐다. 이랬을 때는 이걸 또 규제를 해요. 그래서 뭐 8%, 또 3채 이상이 됐을 때는 12% 이런 식으로 중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중과세율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암기하는 그 전략으로 가야겠다. 너무 여기에 몰입하시다 보면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중과세율에 보니까 그 사치성 재산의 중과는 자, 종류가 있죠.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우리 일반인들이 취하기 힘든 걸 말했었어요. 그래서 별장의 별 동그라미, 오락장의 오 동그라미, 골프장의 골 동그라미, 고급 선박의 선 동그라미, 고급 주택의 주 동그라미. 사치성 재산을 추측하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러면 만약에 일반 매매로 했다. 그럼 매매가 되면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고 2%에 4배 8%. 그러면 12% 되겠죠. 매매가의 12%를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치성 재산에는 방금 체크해 드린 대로 뭐가 있다고요? 별,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선, 주가 있습니다. 별, 골, 오, 선, 주. 그러면 별장의 별 동그라미, 골프장의 골 동그라미, 오락장의 오 동그라미, 선박의 선 동그라미, 주의 중 동그라미, 별, 골, 오, 선, 주, 별, 골, 오, 선, 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 그 2번 요 박스에다만 표시해 놓으세요.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이거예요. 여기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럼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과밀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밀 억제권역, 이런 과밀 억제 권역 내에다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뭘 개발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장, 공장을 개발할 거예요. 공장. 그 다음에가 얘는 본점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러면 공장을 개발하는 거예요. 공장을 개발하고 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리, 비영리 안 가리고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장이 되겠죠. 공장을 개발했을 때. 그럼 공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점이나 주사무소 같은 경우 개발한다는 거니까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걸 말합니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이랬을 때는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에 대해서 2배만큼을 우리가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2배만큼 중과를 하겠다. 그러면
4%를 더 추가적으로 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요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개발하는데 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100억에다가 곱하기 표준세율은 개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공장을 지었을 때는 원시잖아요, 원시. 원시일 때는 아까 원비리 몇 병? 28병. 그렇죠? 매우 잘했죠. 28병 먹어 죽으니까 2.8. 그럼 2.8%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그럼 100억에 2%가 2억이니까 2억 8천이죠. 그럼 2억 8천만 내면 되는데 이런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개발하면 자 사람이 들어온다. 개발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과밀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과밀을 초래하는 거니까 이거는 규제하자. 그래서 2%의 2배인 4%만큼을 더 내라.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4억 정도를 더 추가로 분담해서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본점 개발이나 주사무소 개발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대도시에서 중과. 자, 대도시에서 중과입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얘는 표준세율 3배에서 마이너스 2%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네. 그러면 사실 전국의 대도시를 말하는 거냐? 전국의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그 지역의 대도시에다가 우리가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다. 대도시 내 서울 경기도 지역에 부동산 취득을 하면 요거 규제를 하겠다. 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뭐 개발을 하는 걸 주로 말하는 거고 얘는 개발보다도 부동산 취득 등기했을 때 그럼 수원이라는 데는 인구 120만원대 도시예요. 그럼 여기다가 토지를 구입한 거예요. 토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근데 구입하는 목적은 이제 뭐 이런 공장을 나중에 세우려고 때가 되면 이제 법인 사업 같은 걸 쓰려고 자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땅을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도시는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진짜 개발을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중과도 맞고 요 중과도 맞아요. 이중으로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땅만 사두고 그냥 원래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하지 않고 그냥 공장 용지를 이런 거 받아놓고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자금 여력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땅만 팔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요것만 중과를 해요. 그랬을 때는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3배를 차감한 거에 마이너스 2%의 2배를 우리가 차감한 것만큼을 중과를 한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용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취지가 왜 중과하느냐, 그 중과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은 앞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451페이지, 451페이지 주택분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분 취득세. 자, 바로 여기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 있는 규정.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규제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있었을 때는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규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요. 집을 하나 삽니다. 무주택자가 이거는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정지역이든 조정지역이 아니든 간에 자,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커다란 존이 있는데 그 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라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서울은 다 조정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라든가 뭐 부산의 일부 지역, 대구 일부 지역,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집을 하나 사는 거죠. 또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어느 지역에? 조정 지역에. 그러면 비조정 지역에 집을 또 하나 샀을 때는 문제가 있냐? 이때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규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교재 나온 것처럼 얘는 8%를 중과해요. 그러면 원래 4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그럼 4억 원은 6억 원 이하가 되는 거니까 1%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4억에 10% 4천인데 1%면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 지역에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 그럼 4억 원에다가 곱하기 8%. 그러면 4억 원에 8% 되면은 10%면 4천이니까 4, 8, 32, 3,200만 원. 3,200만 원만큼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0에 거의 8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 집을 샀을 때는 우리가 얘는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럼 비규제 지역은 뭐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하나 또 사. 비규제 지역에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 이랬을 때는 8% 중과를 합니다. 8%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샀다. 이때는 12% 중과가 됩니다. 자, 이건 뭐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가 되거나 조정지역 외에 집이 세 채가 됐을 땐 8% 중과가 된다. 2%의 2배. 중과세를 맞죠.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이상 및 조정지역 외에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12% 중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집 두 채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거죠. 이걸 사서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을 갖다가 구입하게 됐다. 이랬을 때는 12%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조정지역 외일 때는 3주택 이상이 됐을 때. 자, 특히 또 법인 이름. 그러면 이걸 개인 이름으로 사서 집이 여러 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한동안 법인을 활용해서 집을 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역시 12%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면 4억에 12%면 4,8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그 451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의 C번, 기억의 C가 바로 중과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조정적인 집이 두 채가 됐을 땐 8%, 세 채가 됐을 땐 12%, 네 채 이상부터는 네 채도 12%. 조정적 외에는 2주택이 됐을 땐 중과하지 않지만 3주택자부터 8%, 4주택자부터 12% 중과되겠죠. 법인일 때는 무조건 12%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법인 이름으로 사도 문제, 조정적의 개인이 집을 여러 채 사도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주택수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생각해놓은 게 그러면 증여하자. 증여해서 분리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증여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12% 중과를 하겠습니다. 12%. 그러면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집값이 4억짜리 집이야. 그럼 4억짜리 집을 우리가 증여를 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때는 4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 중과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4억에 12% 되면 4,800만 원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여기 보시면 집이 한 채 그냥 집이 1세대 1주택자야. 한 채가 있는데 어찌어찌 해서 내가 이거를 가족한테 증여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한 채 갖고 있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또 장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집이라도 가져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규제해버리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증여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징여한 경우일 때는 중과를 하지 않고 3.5%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그러면 중과세율은 다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특례세율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특례세율은 차후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례세율은 예외적인 취득을 했을 때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주 취득 등 이렇게 메모해 두시죠. 간주 취득이 됐을 때 간주 취득은 정상적인 취득이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시도 승리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니까 이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만 메모해 두세요. 자, 다시요. 자, 그러면 세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제도,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 특례세율 제도가 있는데 표준세율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기준이 되는 세율이고 그 표준세율은 원시일 때는 원비지 28배 먹으면 죽으니까 2.8, 유상일 때는 유사 4%, 징여는 증사무 3.5, 상속은 상이빨 2.8이 되는데 농지의 유상은 우리가 3%, 농3, 농지의 징여 3.5, 농지의 상속은 농이 3, 2.3%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가 되겠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과되는 세율은 사실성 재산일 때는 별골 5선주가 됐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를 중과하고 과밀지역에 개발했을 때는 표준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2배를 중과하자. 그 다음에가 공장개발, 본점 주사무소 개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비슷한데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도 규제하자. 그래서 이런 수원 같은 대도시에다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례세율은 간주 취득 등의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납세 절차 하고요. 등록 면허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